이제 그 같은 성별에서 같은 연령의 이제 정규 분포포에서 3% 이하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이제 저신장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다른 그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질상의 성장 저의 지연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키가 크지 않는 신장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리적인 원인이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인 성장 부진의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기 전,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제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이제 성장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를 벗어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내 아이의 키가 작다, 평균보다 좀 못 미친다고 하면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한의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이 남자 아이의 평균 키에서 얼마 정도 못 미치는 건지 또 앞으로 또 클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범위에 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고민을 호소한 이 이제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평균 키도 많이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133cm나 이 30kg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잘 이제 파악을 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제 평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분포 상에서 봤을 때 이 133cm라는 키는 만 11세에는 이제 3% 미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30kg라는 몸무게는 이제 5% 이하에 해당이 되는 이제 저신장 저체중인 이제 상황인 이제 아이인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평균 신장이 적게 되는 아이들이 키를 크게 저희가 이제 신장을 키를 크게 이제 도와드리려면 정확하게 예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첫 번째는 6에서 12개월간의 성장 변화와 체중 변화를 알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키의 평균치에다가 남아는 플러스 6.5, 여아는 마이너스 6.5 정도를 우리가 이제 키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치라고 보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더 여하에 따라서는 조금 더 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성장 저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저해 요인을 하지 않는 제거를 하는 것들이 이제 키 성장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키는 크게 해주시되 뭐 살은 찌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키는 크면서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체중도 증가를 하고 밥을 잘 먹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 해줘야 이제 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체중도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5%에 하위 5%에 속하는 체중에서 조금 더 소화 불량이라든지 지금 밥을 잘 먹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이제 성장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돼서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키는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네. 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키가 크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크게 5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인 영양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편식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이제 키 성장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뭐 소화 장애가 있어서 잘 먹지를 않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치료를 통해서 이제 소화 장애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영양이 이제 불균형이나 불충분한 것을 이제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수면 습관이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 습관이 이제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을 나타나게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시가 넘으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잦은 비염이라든지 감기 그리고 뭐 축농증, 아토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잦은 병치레를 하고 그로 인해 항생제 같은 양약을 복용한 아이들도 성장에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만성적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만약에 뭐 학업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족하거나 과잉된 움직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제 움직임 자체를 싫어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너무 체력에 비해서 많은 움직임을 하는 아이들도 성장에는 많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살펴주셔서 이런 것들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니까 충분한 영양 공급과 또 수면 습관, 신체 활동, 스트레스까지 관리하고 체크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성근 원장님,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가 시행이 되나요? 네. 제가 일단 가장 성장 치료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도 원장님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저신장증, 성장 장애, 성장 부진,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키가 조금 작은 친구들, 성장이 발육이 좀 늦는 그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장 한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침 치료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틀어진 신체 균형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숨어 있는 키를 찾아낼 수 있는 성장 추나 치료,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 한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보신의 방법을 첫 번째로 씁니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장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폐, 비, 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 먹지 않는 아이, 편식을 자주 하고 자주 체하고 대변에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화기를 보충하는 보비의 방법을 쓰고요. 호흡이 조금 약하거나 비염 또는 아토피가 좀 심한 친구들은 폐 기관지의 기운을 보충시켜주는 보폐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많이 왜소하고 또는 소변의 문제가 좀 잦거나 한 경우에는 보신의 방법을 쓰는데요. 지금 문의 주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보비,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두 번째로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성장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강근골,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재,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이 중요한 장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성장 한약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성장 한약과 성장 침, 성장 추나까지 한방 치료를 받으면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뭐 다른 장기들, 다른 기능들을 좀 저해하지 않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한의학적 성장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부작용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적냐? 한약은 자연에서 나고 자란 한약재만 탕전해서 복용하는 것이 바로 한약인데요. 이런 한의사가 처방하고 진료하고 탕전한 한약을 복용하신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근골,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골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염, 아토피, 소화 장애 같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적 성장 치료 장점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부작용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11세 남자 아이의 증상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건가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만 11살이라고 파악이 되고 네. 아직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검사 및 진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키 성장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장에도 때가 있습니다. 보통 2차 성징 이전에 우리 아이의 키가 걱정된다면 검사 또는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10살에서 11살 정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 11살에서 12살 정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때 혹시 우리 아이가 키 때문에 좀 걱정이다 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 치료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2차 성징이 나타나기 바로 전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이 바로 네. 어느 정도 이런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기간이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최성 원장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늘 치료를 진료를 하면서 뭐 좀 아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원하시는 거는 한 번 정도 복용하고 키가 크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 타고나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채워주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만약에 한 달만 운동해서 저처럼 몸짱이 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몸짱이겠죠. 이런 것처럼 기간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치료를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또래보다 조금 작은 경우, 그리고 성장 속도가 평균보다 약간 더딘 경우에는 일반 치료라고 해서 한 달 또는 3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4회에서 8회 한약을 복용하면서 그 사이에는 침치료, 추나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성장 속도가 다른 친구들과 비슷해지거나 높아질 때 그럴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보통 한 1에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요. 그런데 평균보다 한 10cm 이상 작다. 그리고 나의 뼈 나이, 고령령이 본인 나이보다 2살 정도 빠르고 2차 성징이 평균보다 좀 빠른 2달 정도 빠른 경우에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서 3달 사이의 간격을 두고 한약을 성장 속도가 평균만큼 따라올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는데요. 보통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만 복용해서 다 키를 키우고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으나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 아이의 성장 속도가 어느 범위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이 치료 기간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김영민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최성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아니면 꼭 지켜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4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호흡하면 되거든요. 먼저 김영민 원장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서 1시 이전에 취침한다고 적어놨는데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농구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좀 추천을 하는데 무거운 거를 드는 운동은 제 생각에는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가볍게 위아래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농구나 줄넘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성장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비염 증상이나 호흡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치료해서 호흡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넘기 하루 한다고 키 잘 크지 않고요. 하루 잘 잔다고 키 잘 크지 않습니다. 성장에 걱정이시라면 이 4가지 정도는 꾸준히 3에서 5년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언제부터 손발이 차고 복부가 차기 시작하셨나요? 12월 달부터 조금, 네, 그때 좀 시작이 됐는데, 계속 네. 날씨가 더운데도 계속 이렇게 차가운 게 심해져가지고, 네.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아, 그럼 그 전에는 그런 거는 못 느끼셨었나요? 네, 네. 그냥 손발이 차길래 이제 뭐 수면 양반이나 이런 것만 신었었는데, 네네. 네, 12월 달부터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예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작년 12월부터 좀 더 증상이 심해지셨고 아직까지도 손발이 차다는 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뭐 그 몸무게 같은 경우는 평균에 비해서 좀 적게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떠신가요? 아니요? 그냥 평균 정도 네. 그 정도 되시고 소화는 어떠세요? 밥 드시면은 소화는 좀 잘 안 돼요.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리고 대변 상태는 어떠세요? 혹시 뭐 설사를 자주 하신다거나 설사 좀 자주 해요. 설사도 자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생리통 혹시 있으신가요? 네, 생리통 정말 심해가지고, 네. 엄청 심하면 제가 토까지도 많이 하거든요. 생리통이 심하셔서 토하기도 하시고 네. 주기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좀 주기가 이렇게 많이 변해요. 생리 주기도 또 들쑥날쑥 좀 불규칙하시고 네. 불규칙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화기관 특히 이제 위장이라든지 대변 대장 쪽으로도 지금 조금 이제 차게 되면서 순환에 문제가 있으시고 특히 생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서 이제 내 몸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제 생리 쪽 문제이신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으신 그런 상태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소화기관과 이제 하복부 쪽으로 순환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지금 상태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리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순환이 아주 안 좋으신 상태라서 거기서 순환이 좋지가 않으니까 손발 자체에도 말초까지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에도 장애가 오게 되고 그리고 항상 배를 만져보면 배가 차고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또 설사 또 생리통이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시는 지금 그런 상태이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저희 이제 한의원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도 하고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침을 맞고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궁이라는 기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 순환 자체는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름이라고 해서 덥다고 해서 너무 찬 음료나 찬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항상 물은 미지근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뭐 반신욕이라든지 좌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게 되시면 지금 손발 찬 것뿐만 아니라 뭐 소화 장애 그리고 또 생리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네 많이 그 호전이 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김영민 원장님이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최성문 원장님도 한 말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증상 들었을 때 일단은 여성분들 수족 냉증, 복부가 좀 차가운 거는 좀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12월부터 시작하고 지금 날씨가 낮엔 더운데도 불구하고 복부도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설사도 하고 생리 불순까지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한두 달 만에 치료로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이게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치료 기간은 얼마나인지,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진료 받으시고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약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